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 담당자와 함께하는 라이브 토크쇼를 함께할 저는 사회자 신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전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접속을 해주셔서 서버가 조금 다운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온전하게 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인사 담당자와 함께하는 라이브 토크쇼도 여러분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유튜브를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들 올려주시고요. 또 메타버스에 타신 분들은 제스처나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육성으로 여러분들 인터뷰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2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인사 담당자 라이브 토크쇼.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시는 분들은요. 금융 부분에서 나와 주셨는데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산업은행에서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인재경영실의 최철규 대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산업은행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서정규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저희 진행되는 이 지금 라이브 토크쇼는 저희가 재밌게 세 가지로 좀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공공기관의 채용 진실을 밝히는 팩트 타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께 좀 사전에 좀 미리 부탁을 드렸었는데 요즘에 그 리버스 인터뷰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역지사지 인터뷰 들어보셨어요? 우리 면접관 분들께서 지원자가 되셔서 직접 답변을 하는 타임을 저희가 준비했고요. 또 오늘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공공기관 스포 타임 준비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진실을 말한다. 팩트 타임 두 분께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면 OX로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이어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자, 마음의 준비 되셨죠? 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저희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자, 2021년 우리 기관의 입사 경쟁률은 그 전해보다 역대급이었다. OX. 네, 옵니다. 오, 네. 네. 지난해도 그러면 엄청난 경쟁률이 있었나요? 혹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저희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채용형 인턴 기준으로 음. 저희가 78명 모집을 공고를 했었는데 제 기억에 7,474명이 지원을 하셔가지고 경쟁률이 이제 전체로 합치면은 약 95대 1 정도로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급으로 경쟁률이 네. 높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역시나 거의 정말 인기 우리 금융사다 보니까 거의 100대 1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혹시 입사하실 때도 그렇게 경쟁률이 높았어요? 사실 제가 음. 취업 준비생 입장일 때는 음. 제 자신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경쟁률이 얼마나 됐는지 기억이 나진 않긴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 때는 모집 인원이 많기도 했고 이제 그때는 나눠서 뽑았다 보니까 경쟁률은 작년보다는 많이 낮았다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운이 조금 좋았다 이렇게. 조금은 좋았다라고 할게요. 네, 다행이십니다. 자, 우리 한국산업은행은 경쟁률이 좀 높았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였어요? 네, 저희는 사실 이제 자산관리공사만큼은 아닌데요. 이제 음? 총 3,500분 정도 지원을 해주셔서 네. 약 100명 안 되는 인원이 채용됐고요. 그래서 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35대 1 정도 경쟁률을 조금 와. 기록을 했습니다. 네. 아마 지금 화면 보시면서 나도 작년에 했었었는데 하는 아쉬워하시는 분들 분명 있으실 텐데요. 오늘 정보 박람회 함께 하시면서 이번에는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좀 드릴게요. 자, 올해 우리 기관의 채용 제도가 달라졌다. OX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X. X? 네. 네. 저희도 X이지만 네. 살짝 살짝 세모? 세모 정도? 세모도 되게 작은 세모 정도. 작은 세모? 네. 네, 일단은 먼저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X라고 하셨어요. 네. 작년과 그럼 똑같은가요? 사실은 제가 이제 X라고 답변을 드린 게 이제 뭔가 올해 채용 계획이 나와가지고 뭔가 바뀐 게 없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채용된 신입 회원분들이 이제 1월달에 입행을 해서 지금 좀 연수를 진행 중이다 보니까 아직 새로운 채용 계획이 조금 안 나온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이제 부서별로 어떤 인력 수요나 이런 것들을 조금 조사하는 단계여서 아직은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X로 조금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채용을 계획 중이시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세모 정도 말씀하셨는데 큰 변화는 없나 봐요. 네, 일단은 저희가 뭐 지원 자격이나 아니면은 저희가 뭐 뽑는 직렬이나
아니면 뭐 필기 전형 과목 같은 것은 다 동일한데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다 동일하지만은 저희가 조금 이번에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원래는 이제 필기 전형을 볼 때 인성 검사를 같이 봤었어요. 이제 네. 교실을 나눠서 1교시, 2교시 이렇게 봤었는데 이번에는 인성 검사를 조금 별도로 온라인이나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조금 지원자분들이 필기 전형 중에는 최대한 전공 시험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도록 조금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훨씬 더 좀 수월해지신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달라진 채용제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도 궁금한 사항들 지금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답변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많은 분들께서도 사전에 질문하셨는데 OX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기관은 블라인드 관련해서 지원자들을 찐 블라인드 면접을 보고 있다. OX. 하나, 둘, 셋. 네, 완전 옵니다. 완전 O. 오, 완전 O. O인데 약간의 예외가 약간의- 예, 약간의 오, 네. 일단 O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예외라고 말씀드린 네. 거는 사실 이제 저희도 아마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지원자 본인의 성별이라든지 성명, 또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저희가 이제 지원서를 쓰실 때 그 쓰시는 란에 본인이 어떤 근무했던 경력 사항을 쓰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했던 기관명이나 아니면 인턴을 근무했던 기관명을 쓸 수 있는데요. 그런 정도는 이제 저희가 쓰셔도 된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산업은행에서는 예전에 그 경력 사항에 대한 기관명을 써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자산관리공사는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쓰셔도 됩니다. 쓰셔도 예, 되는 거죠? 쓰시는 게 맞고요. 예, 쓰시는 게 맞고 네. 대신에 예를 들어서 특정 학교에서 뭐 아. 교무처 이런 데서 근무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음. 가능하면 뭐 땡땡 대학교, 뭐 사무처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좋겠고 또 특정 지역 이름이 조금 언급돼서 약간 연고지랑 연관이 네? 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음. 뭐 땡땡 지역공사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찐 블라인드를 보고 있는데 네, 네. 또 그게 아예 다 안 본다는 게 아니니까 꼭 필요한 것만 본다라고 지금 그리고 말씀해 직무와 주셨네요. 연관이 되시다 보니까 그 부분은 다 적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께 개인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아마 많은 분들 지원하시면 이제 선배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랬던 경험이 있는데 자, 각각 나는 같은 산업 분야의 다른 기관에 지원을 한 적이 있다. 저 있습니다. 되게 조그맣게 있다라고 하셨는데 자,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우리 인사 담당자분은 실례가 안 된다면 다른 분야의 어느 기관을 좀 써보셨어요? 네, 사실 오히려 다른 분야의 완전히 다른 기관이면 모르겠지만 오히려 저는 같은 분야에 있는 어머. 다른 금융 공공기관도 많이 지원을 했었고요. 네. 이제 뭐 인턴이나 정규 직원 구분 없이 음. 자소서를 굉장히 많이 넣었었고 이제 옆에 계신 뭐 한국산업은행에도 인턴으로 지원을 했었고 뭐 신용보증기금에서도 뭐 네. 지원을 했었고 예금보험사도 지원을 했었고 어. 지원은 굉장히 많이 했었고 대신에 필기 전형 날짜는 보통은 통일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시험을 봤었습니다. 네,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선택하신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다른 분야도 써보셨다고 네, 하셨는데요. 저도 아마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이제 금융공기업 지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완전 다른 어떤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군을 지원하신다기보다는 공공기관 중에서 조금 금융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를 지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자산관리공사나 여러 다른 기관들 다 썼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취준생일 때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 기관을 쓰되 본인이 어떤 주력으로 하는 기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주력으로 하는 기관을 좀 집중적으로 파서 지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네, 지금 보시는 분들도 그러겠지만 같은 분야에 이제 여러 개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시더라고요.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놓치기 쉬우면서도 실제로 많이들 하시는 실수가 이제 기관명을 잘못 쓰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공공기관에 있어서 요구하는 역량이 비슷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자기소개서를 일단 이렇게 복붙이라고 하죠. 일단 가져와서 작성하신 다음에 수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미처 이제 찾지 못하고 기관명을 오기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은 사소할 수는 있지만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일단 똑같이 이제 기관명을 잘못 기입해 주시는 안타까운 사례를 조금 종종 보곤 하는데요. 저 이제 기관명이 이제 KDB 산업은행인데
어떤 KB 산업은행이라든지 아, 기업은행이라든지 네. 이렇게 조금 잘못 기입해 주시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고, 그리고 조금 뭐 제가 생각하기에 팁이라고 한다면은 금융 공기업이 사실은 크게 봤을 때는 하는 역할이 좀 비슷할 수 있어요. 정책 금융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런데 이제 자세히 파고들다 보면은 기관마다 조금 주력으로 하는 분야가 다른데 그런 거를 조금 잘 캐치하셔서 지원서 작성하실 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처럼 사실 같은 분야이다 보니까 다른 기관을 지원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주의사항들을 잘 지키면서 하시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정말 필기시험 너무 어렵다 이런 그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요. 자, 두 분께서는 나는 우리 기관의 NCS 필기시험을 풀어봤다. OX. 오. 오. 네. 두 분 다 풀어보셨어요? 작년 거 좀 난이도가 어땠나요? 일단은 저는 NCS도 풀어보긴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5급 공채 지원 같은 경우에는 NCS 말고 전공 시험만 보기 때문에 전공 시험도 일단은 저는 이제 경영직렬을 지원했어서 다시 한번 이제 한번 풀어볼까 하고 이제 풀어봤었는데 이제 다들 많이 힘드시겠구나 해서 예, 이게 공감이 되시던가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뭐 물론 체감 난이도도 있겠지만은 확실히 많이 어렵다고 좀 느끼기도 했었고 이제 저 준비했을 당시에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긴 했었나 보다라고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전 생각도 나셨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인사 담당자분들께서는 실제로 필기시험 볼 때 이렇게 시험관으로도 많이 들어가지 않으세요? 네. 혹시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네네. 네, 그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는 분들 보시면 어떤 좀 생각이 드셨어요? 최대한 좀 음. 푸는 분들을 방해하면 안 되겠다. 어. 조금 뭐 소음이나 이런 것 조금 안 나도록 배려해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또 드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감독관으로 조금 하다 보면은 본인 확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조금 문제 푸는데 방해가 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조금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인사 담당자 분들이시니까 최근 어떤 취업의 트렌드라든지 또 많은 그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과 굉장히 접점에 계신 분들일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제 중간중간마다 좀 어려운 질문도 많이 드릴 텐데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제 답변을 하시는 거니까 좀 이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유튜브 화면을 좀 열어놨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셔서 네, 요거 한번 같이 함께 조금 답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금융금융님께서 캠코 경영직렬의 전공 필기의 구체적인 범위가 궁금합니다. 회계학의 경우 고급 회계와 원가관리 회계가 포함이 되는지, 또 경영학의 경우 경영과학이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네, 질문 주셨어요. 네, 일단은 되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은 그 부분은 저도 취업 준비를 하던 당시에 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실제로 질문을 많이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가 결국에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일단은 저희가 사실 공고상에 일단은 범위가 어느 정도는 주어지지만은 그게 일단은 완전히 제한된 범위는 아니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뭐 대학 수험 수준으로 나온다고는 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뭐 고급 회계는 나오고 원가 관리 회계는 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결국에는 이제 학기 수업 중에서 이제 들을 수 있는 이제 지식 내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결국에는 뭐 안 나온다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일단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경영과학이나 이제 원가관리 회계도 나왔던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지만 좀 같이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시험과 관련된 것들이다 보니까 좀 난감한 질문이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최대한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들은 또 한번 다시 올려주시면 저희가 같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JW 킴님께서 산업은행에 질문을 주셨는데요. 산업은행에서 기업금융 업무가 많은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점점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상황에서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 기업은행과 구분되는 정체성이 무엇이고 또 산업은행에서 기업금융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얻는 메리트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네. 저희 산업은행의 정체성에 대한 조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일단은 사실은 그 질문 주신 부분 중에서 일단 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측면에서 기업은행과 차별화가 될 수 있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책금융기관들은 다들 조금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크게 차별화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는 맞고요. 다만 이제 저희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규모가 큰 중소중견 그리고 대기업 위주로 조금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셔서 저희 산업은행의 역할이란
소개에서 역할이란 부분을 들어가 보시면은 저희 은행은 이제 기업 금융뿐만 아니라 투자 금융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ESG 관련된 어떤 미래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또 저희 은행의 정체성을 계속 확립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질문 주신 부분은 마치 마지막 최종 임원 면접을 볼 때 나올 만한 그 면접인데 아마 대신 답변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네,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질문이 아까 우리 킴 이엠님께서 아까 우리 말씀해 주셨는데 기관별로 주요 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이 다른데요. 취준생 입장에서는 솔직히 일을 안 해보다 보니까 정확히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관련 정보를 쉽게 비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나 경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질문 주셨어요. 일단은 확실히 가장 정보를 찾기 좋은 거는 객관적이고 이제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거 일단 알리오를 통해서 알리오 공시 자료를 통해서 이제 기관에 대한 개요나 아니면 뭐 얻고 싶은 정보를 최대한 조금 요약을 해서 스스로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뭐 모든 공공기관이 동일하겠지만은 제 캠코 같은 경우에는 공식 홈페이지나 아니면 저희 뭐 블로그나 유튜브 통해서도 실제 뭐 현직자 인터뷰나 브이로그 통해서 최대한 이제 실무진과 가까운 내용을 이제 전달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캠코 웹진이라고 해서 이제 매거진을 합쳐서 이제 캠코 웹진이라고 해서 이제 실제 담당자들 인터뷰나 이런 거를 최대한 많이 실어서 조금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작성할 때 너무 모호한 것 같다, 이 기관 뭐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가실 수 있게 조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기관의 어떤 조직 적합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기관을 많이 알수록 우리가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찾아보시고 또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만큼 답변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을 좀 전해드렸고요. 사전에도 인사 담당자 두 분께 그 질문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드리자면, 자, 팩트를 말하는 시간. 네, 먼저 우리 한국자산관리공사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업무 수행을 하시면서 실제로 보람을 많이 느끼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보람을 느끼신다면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어떤 것들의 결과를 나왔을 때 보람을 느낍니까? 라고 질문 주셨네요. 일단은 당장의 인사 담당자, 채용 담당자로서 보람을 느낄 때는 결국에는 채용 단계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최종 임명되신 분들이랑 이제 임명장 수여식하면서 이제 뭐 사원증이나 아니면 이제 배지 같이 나눠드릴 때 아무래도 가장 큰 보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다 완료가 되신 다음에 되게 이제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이제 대화 나누시고 그다음에 저랑 이제 막 업무하시는 모습 볼 때마다 스스로 동기부여 많이 받기도 하고, 되게 막 피곤하다가도 그런 분들 보면은 너 이게 내가 하는 업무니까 조금 더 힘내서 하자라고 조금 동기부여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일을 하시면서 보람을 많이 느끼신다고 하셨는데 그 보람을 함께 느끼고 싶은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한국산업은행의 우리 인사 담당자님께 팩트 인터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와, 네, 저 이거 궁금했었는데 면접을 탈락했습니다. 또 가고 싶습니다. 재지원할 경우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사실은 그런 질문을 조금 많이들 해주시는데 뭐 불이익은 없고요. 저한테도 뭐 저희 채용 홈페이지 통해서 혹시 뭐 이런 불이익이 있냐, 뭐 운이 왜 떨어졌냐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어떤 거를 생각하시기보다는 한 번 더 지원을 해주실 때 과거에 어떤 것 때문에 떨어졌을지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이제 직접 이렇게 면접관으로 들어가면은 한 번 떨어졌던 지원자분께서 다시 한번 지원을 해주셨다라고 하면 정말 이 친구는 저희 산업은행에 정말 애정이 있는 친구구나 하고 좀 되게 좋게 봐줄 것 같고, 오히려, 다만 그쵸.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다시 지원하셨을 때 과거랑 똑같은 방법을 답습하기보다는 조금 더 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도 시원한 답변이시네요. 그렇죠. 사실 얼마나 가고 싶으면 또 올까라는 좀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훨씬 좋을 것 같지만 더 많이 노력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라고 답변 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찐 답변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중간중간 또 올라오는 질문들은 저희가 캐치하면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채용의 어떤 진실을 알아보는 팩트 타임을 함께 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조금 이제 자리를 조금 이렇게 긴장하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면접자의 자세로 앉아주시겠습니까? 네. 네, 이 모습입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요즘에 그 유행하는 인터뷰가 리버스 인터뷰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봤습니다. 안 들었어요. 그거 할 네. 겁니다. 그거. 자, 면접관이 지원자가 되시고요. 지원자가 면접관이 되어서 이제 역지사지로 한번 인터뷰를 해보는 과정을 가져볼 건데 여러분께서 정말 많은 질문 이거 물어봐 주세요라고 주셨는데요. 보니 정말 비슷한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모아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떨리시죠? 아, 예, 긴장됩니다. 네. 두 분이 생각하시는 입사하실 때 답변을 해주셔도 괜찮고요. 지금까지 입사하셨던 분들 중에 기억에 남는 가장 좋은 답변을 대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공식 질문이죠. 자, 우리 기관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원한 가장 큰 이유는 많은 금융공공기관 중에서도 가장 다양한 범위에 걸쳐서 그리고 다이나믹한 방법으로 저희 취약계층을 도와주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가장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사실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기관들은 많이 있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에는 가계, 기업, 공공에 걸쳐서 굉장히 넓은 범위로 실제로 수요가 있는 분들께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에 있어서 좀 더 다이나믹하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제 성향에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격입니다. 실제로 면접 보실 때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지금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카메라를 딱 정면으로 보시면서 얼마 전에 왜 입사를 하신 거예요? 저는 2018년도에 입사를 했습니다. 네네. 네. 그때 답변을 이렇게 하셨나요? 기억이 나지는 않긴 한데 네. 같은 결론을 일단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잘하시네요.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주셨는데요. 자, 우리 기관에서 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으십니까? 네, 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비전에 맞게 가계 안정을, 기업의 활력을, 국가자산의 가치를 더하는 리딩 플랫폼이라는 비전에 맞게 캠코는 가계에는 채무 조정 등의 다양한 방안을 제공하고 그리고 기업의 활력을 이라는 비전에 맞게 다양한 한계 기업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자산의 가치를 창출한다라는 비전 아래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그리고 국공의 재산을 위탁 개발하는 등 여러 산업에 걸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유튜브 화면을 지금 보고 계신가요? 네, 우리 키미엠님께서 보는데 제가 다 떨려요. 박제된 것 같아요. 놀랍네요. 놀랍네요. 역시 합격자 분들은 다르시네요. 이런 또 답변 있으셨고요. 와, 취업 쉽지가 않네요. 카메라가 있어서 더 떨리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응원의 글도 올려주셨어요. 제가 너무나도 신뢰되는 게 사실은 사전에 질문을 드린 것도 아니었고요. 이렇게 리버스 인터뷰를 할 것이다. 왜냐면 실제 면접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즉흥 질문을 사실 드렸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분들께서도 와, 담당자님들 손 덜덜 떨리시겠어요 하셨고요. 와, 우리 두두님께서는 너무 잘하세요. 담당자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와, 면접 이렇게 하는 거구나. 감사합니다. 역시 합격하신 분들은 이유가 있네요. 와, 리버스 인터뷰 너무 좋습니다. 취업 설명회 콘텐츠 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좋다고 합니다. 더 할까요, 그럼? 네, 자, 여기 계시는 분들 충분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범 답안을 들으니 준비하기 편해져서 너무 좋습니다 하셨는데요. 와, 두 분 긴장된 분위기에서 최선을 다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사실 주신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긴장감 있게 답변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제 편하게 좀 앉으실게요. 네, 자, 아마도 이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나도 이 자리에 앉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 준비하신 만큼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채용정보 박람회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 꿀팁까지도 함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질문들을 지금 주고 계신데요. 자, 우리 이경민님께서 지금 유튜브를 보시면서 질문 주셨어요. 자, 저는 산업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고졸 취업 시 대졸에 비해 승진 등의 실제로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불이익이 있나요? 또 대학 진학에 있어 휴직에 관해서도 알려주세요. 이미 입사를 하셨다 생각하시고 질문을 하시네요. 그죠? 네, 솔직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시면서 이제 고졸 전형 6급 직원으로 입사하신 분들이 저희 기관에 굉장히 많고요. 매 연도마다 계속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
승진에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평가가 얽혀 있다 보니까 이제 기간 전체적으로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공정하게 많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교 진학에 있어서 별도로 휴직 제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예, 휴직 제도가 별도로 존재하진 않고 대신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있는 학교를 합격을 하셨는데 뭐 지방 지역 본부나 아니면 부산 본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인사 이동을 할 때 약간 어느 정도의 기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서 수도권에서 근무를 하실 수 있게 배려를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휴직 제도는 따로 없습니다. 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까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질문 주시면 저희가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사전 질문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달라진 채용 제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다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금융은 A 매치라는 것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건가요? 뭐 A 매치, B 매치 이렇게 나눠서 면접을 본다고 채용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어원이 어디서 네.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이제 뭐 한국은행, 금감원 그리고 뭐 저희 이런 금융 공공기관들 네. 모여서 필기 시험을 좀 같은 날 치르는 같은 날요. 예, 그런 조금 제도가 있는데 이게 언젠가부터 뭐 A 매치다 이렇게 음. 조금 불리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아무래도 내가 가고 싶은 여러 은행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어떤 제한이 좀 있겠네요. 네, 일단은 필기 시험 일자가 많이 겹치다 보니까 거기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될 수밖에 없긴 한데 대신에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도 발생을 하면서 이제 기관 입장에서 이제 채용 일정을 수립하기가 굉장히 조금 어려지는 게 네. 많았습니다. 일단 저희 같은 경우만 해도 작년에 뭐 채용 인턴 아니었지만 다른 직렬 같은 경우에는 뭐 필기 전형을 미루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런 A 매치, B 매치 구분은 이제 많이 좀 모호해졌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대신에 뭐 금융 할 거 없이 이제는 많은 금융이나 다른 여타 네. 공공기관들이 필기 시험 일자가 어쩔 수 없이 겹치다 보니까 워낙 많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선택의 문제는 결국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사실 우리가 뭐 여기저기 쓸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또 우리 한국산업은행의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질문을 또 많은 분이 해주셨는데 요즘 우리금융이나 여러 산업은행 소유 지분을 매각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채용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네, 사실 이제 저희가 뭐 다양한 펀드들을 통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곳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이제 기사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기사에 안 나오는 사항들로도 펀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어떤 기관의 지분을 매각한다거나 매입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것들이 뭐 저희 채용에 영향을 미치진 않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특정 기관의 지분을 매입한다고 해서 그쪽에 이제 채용 인원을 늘린다든지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희 전반적인 인력 수요에 따라서 매년 조금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식 답변 주셨고요. 와, 질문이 정말 저희가 스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윤주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사기업에서 1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금융기관이 아니다 보니 관련 직무를 수행하지는 못했는데요. 이 경우 근무 1년 기간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으셨어요. 사실은 어떤 다른 타 직종에서 근무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이게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본인만의 스토리에 얼마나 녹여내서 자소서를 쓸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제조업에서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금융과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조업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기업들이 어떤 다양한 공장을 증설한다든지 이런 자금 수요가 있을 때 뭐 저희 산업은행이라든지 다양한 정책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런 경험들을 녹여내서 충분히 조금 더 좋은 얘기를 풀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본인의 스토리가 어떤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원하시는 많은 분들의 모든 경험이 다 소중하니까요. 그렇죠. 잘 연결해서 또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정말 실질적인 질문이었거든요. 상반기에 나왔던 문제가 하반기에 똑같이 나올 경우 네, 입사 지원서 똑같이 써도 괜찮나요? 이런 질문이 있으셨어요. 네. 네, 일단은 자기소개서에 네.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은 만약에 동일한 문행이 출제가 되었고 실제로 지금 당장에 올해에도 본인을 살펴보았을 때 그동안 했던 뭐 경험이나 경력이나 아니면 본인의 역량이나 이런 걸 살펴봤을 때
작년과 동일하다고 생각이 음. 되시면은 그대로 쓰셔도 저는 전혀 무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무방하고 그게 뭐 다른 분 거를 베껴 쓴 게 아니라 본인이 작년에 직접 쓰셨던 거를 그대로 쓰는 거라면은 저는 전혀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궁금한 게 사실 저는 이제 인사 담당자분들이 실제로 뭐 입사 지원서라든지 또 그리고 면접을 실제로 보시나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다고 들었는데 보기도 하나요? 네, 일단은 저희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서류 전형을 사실상 이제 지원 자격을 갖추고 그다음에 이제 불성실 작성자를 제외한 모든 분들께는 일단 필기 전형 기회를 드리고 있기 네.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정도의 이제 좀 오류나 아니면은 뭐 같은 뭐 모든 문항을 막 같은 문장으로 막 복붙을 하시거나 그런 정도의 부분만 최대한 좀 보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 면접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위해서 일단은 결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신에 저희가 뭐 점수를 매기는 않습니다. 저희 이제 인사 담당자로서 행정 업무를 하고 네.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점수를 매기진 않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예, 뭐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보시기는 하시는군요. 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답변이 좀 있으실까요? 입사 지원서 대부분 통과를 하시겠지만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스타일이나 아니면 구체적인 것들 한번 이야기 좀 나눠보실까요? 저는 음. 조금 이제 뭐 저도 면접장에 직접 네. 들어가는 건 아닌데 가장 기억에 남는 답변이 가장 평이했던 어떻게 보면 음. 답변인 것 같은데, 이제 자소서를 보면은 대부분이 본인이 이제 저희 기관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학회 활동을 하고 어떤 정책금융기관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런 내용을 적어주셨는데, 어떤 한 지원자가 그런 내용보다는 굉장히 담백하게 본인은 어릴 때부터 뭐 독서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오.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많이 했고 뭐 이런 내용을 조금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하면서 이제 저희 정책금융기관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점을 개선해서 뭐 이렇게 발전하는 방향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내용 자체는 굉장히 평이했는데 본인이 자소서에 적었듯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많이 했다는 것이 굉장히 문장 구조나 어떤 전체적인 구성에 잘 드러나서 오히려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가장 그 진솔한 진심이 담겨 있는 또 자소서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사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입사 지원서 하면 뭔가 특별한 이야기, 특별한 스토리, 특별한 스펙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자기의 가치관이나 생각을 담아도 충분히 어필이 가능하다라는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저도 그런데 쓰다 보니까 경험이 많지가 않아서 하나의 경험을 질문에 두세 개에 나눠서 답변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질문 이제 네. 학생들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특히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여러 경험이 없다 보니까 한 경험을 여러 개의 질문에 답을 해도 되냐 이 질문이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렇게 하셔도 무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그렇게 썼었거든요. 아, 일단은 정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과 생활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편은 아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공모전 경험도 일단 없었고 뭐 관련해서 뭐 대외적으로 뭔가에 뭐 활동에 참여하거나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대신에 겨우겨우 이제 합격을 해서 했던 체험형 인턴 경험이 하나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을 뭐 거의 뭐 1, 2, 3, 4 문항이 있으면은 거의 안에 있는 문장에 거의 계속 등장을 시킬 정도로 작성을 했습니다. 대신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 제 입장에서 봐도 이거 너무 이제 인사 담당자나 면접관이 보시기에 너무 같은 문장만 쓰는 것처럼 보일까봐 저는 그래서 최대한 문장에서 묻는 이제 문항에서 묻는 핵심 포인트를 최대한 잡아서 일단 경험은 그걸로 이제 뭐 제시를 하되 최대한 잘 구분되게 작성을 했던 게 그나마 그 안에서 차별적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경험의 양보다는 그쵸 그 경험에서 어떤 행동들이나 생각들을 조금 나눠서 주제에 맞게 작성을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부담을 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 저희 함께 하시는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는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그동안 궁금했었던 질문 올려주고 계시고요. 저희 또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홈페이지를 들어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프렌드로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캐릭터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화면으로 혹시 이거 같이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지금 네 박람회 사무국에 노란 옷을 입으신 우리 또 개막식을 함께하셨던 사회자분 같으신데요. 네 있으시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도 이 브랜드에 들어오셔서 원하는 스타일 만드시고 또 지금 박람회 함께 보시면서 질문을 또 해주실 수도 있거든요. 저희 톡으로 질문도 가능하시니까 앞에 계시는 인사 담당자분들께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밌는 그 이모티콘도 날려주셔도 되고 또 손들기, 춤추기 이런 거 가능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데 볼게요. 네. 혹시 두 분 캐릭터 만드셨어요? 전 아직 못 네, 오늘 끝나고 나시면 들어가셔서 함께 이 공간에 좀 있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저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네, 지금 제가 하트 이렇게 보내고 있고요. 지금 저희 채용 설명하시는 두 분께서 실제로 지원자가 되셔서 막 답변도 해주셨잖아요. 이럴 때 하트 응원, 뭐 춤추기 이런 거 보내주시면 너무 힘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유튜브 함께 하시는 분들도 지금 메타버스 이프렌드에 들어가셔서 저희 박람회 함께 이렇게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여기 또 올려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 체크해서 또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팩트 타임과 또 리버스 인터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저희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에서만 알려드립니다. 자, 함께하는 스포 타임을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정말 두 분 너무 많이 긴장되실 것 같아요. 네, 어려운 자리인데도 네,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세 번째 저희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질문을 드리면요. 앞에 있는 보드 보이세요? 네, 네. 앞에 있는 보드를 하나씩 활용을 하셔서 이제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해시태그 달아서 여러분께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면접 질문이나 또 등등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자, 우리 기관의 2022년 가장 중점적인 미래 사업 혹은 미래 방향은 무엇인가요? 해시태그를 달아서 여러분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키워드로 함께하는 스포타임 함께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저희가 전달드리는 이러한 내용들은요, 여러분들 면접 보실 때나 입사 지원서에 이 키워드를 활용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분께서 자, 해시태그를 달아주셨습니다. 자, 올해 우리 기관의 가장 중점적인 미래 사업 혹은 미래 방향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해시태그로 말하기. 썼다 지우셨어요. 자, 지우시는 동안 다시 쓰시는 동안 한국산업은행 공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한국산업은행의 가장 중점적인 2022년 미래 사업 혹은 미래 방향은 네, 와, 네. 해시태그 ESG 정책금융 두 가지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사실은 네, 많은 지원자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제 ESG가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희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ESG 뉴딜 정책기획부라고 해가지고 ESG 관련 제도를 수립하고 어떤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총괄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이제 한국 전체적으로 산업에 ESG 관련해서 어떤 일률된 기준을 세우고 정책 자금이 원활하게 조금 융통되도록 하는 그런 부서를 세워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금융이라고 쓴 거는 어떻게 보면 진부하긴 하지만 저희가 뭐 ESG도 하고 있고 벤처 투자도 하고 있고 다양한 매력적인 팬시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 밑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책금융이 기반이 된다라는 것을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썼는데요. 이제 저희 코로나 지나면서 저희 뭐 대한민국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자금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자금 통해서 이제 중소 중견 기업들 지원하는 어떤 다양한 자금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나가고 또 자금을 원활히 조금 회수하는 이런 과정이 앞으로도 계속 중요할 거다라는 의미에서 이 두 가지를 썼습니다. 네, 핵심 키워드를 너무나도 잘 전달해 주셨어요. 아마 이 시간 지나고 나면 SNS에 한국산업은행 하고서는 이런 그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노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습니까? 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내년도 올해의 가장 중점적인 미래 사업 혹은 미래 방향은 짜잔 보여주세요. 네, 해시태그 플랫폼, 해시태그 캠코법 개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알려주시네요. 네, 일단은 제가 악필이라서 예. 잘 일단은 쓰셨어요. 네네. 일단은 사실 작년에 있던 사실들이긴 한데 일단은 작년에 캠코법이 개정이 되고 자본금 증자까지 이루어지면서 저희가 이제 가계기업 공공에 걸쳐서 이제 넓은 사업 범위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제 근간이 마련됐다고 일단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비전이 이제 뭐 새로 바뀐 게 이제 국민의 안정을 기업의 활력을 국가 자산의 가치를 더한다는 리딩 플랫폼이라는 하나의 플랫폼이 되는 게 결국에 비전으로 일단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캠코법이 개정이 되면서 네. 일단 법적으로도 일단은
근거가 생기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플랫폼 역할을 해나갈지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뭐 저희가 많은 뭐 뉴스 기사나 보도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은 지원자 분들께서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서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춰서 준비해 주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두 분, 네, 하트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계신데 사실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기관의 가장 중점적인 사업 또는 미래 방향 무엇입니까?라는 그 답변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 해시태그로 간략하게 너무나도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다 지우셨나요?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네, 우리 기관에서 가장 원하는 인재는 많은 분들이 핵심가치 뭐 인재상 키워드 이거 다 쓰실 텐데 그 중에서도 해마다 조금씩 원하는 인재들이 분명 있으시더라고요. 네, 공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두 분이 작성을 해주고 계세요.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인사 담당자 토크쇼에서만 볼 수 있는 우리 스포타임이세요. 자, 공개해도 될까요? 자, 올해 우리 기관에서 원하는 인재는 먼저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해시태그 적응. 해시태그 긍정적 인재를 원한다고 합니다. 적응하고 긍정적인 인재를 원한다고요? 네. 네, 일단은 뭐 많은 공공기관에서도 다 동일하실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저희가 본사는 이제 부산에 소재지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12개 지역본부, 그다음에 15개의 지사가 있기 때문에 직무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다음에 지역 이동도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 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어디에 가더라도 그다음에 어떤 직무를 받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적응할 수 있고 그리고 최대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민원을 만나더라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잘 적응할 수 있는 분들이 저희 공사에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면접에서 우리 기관에 당신을 왜 뽑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 꼭 나오고 우리 회사에서 진짜 원하는 인재는 어떤 인재일까요? 라는 답변에 충분히 답변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답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자, 적응하고 긍정적인 인재를 원한다고 하셨고요. 자, 한국산업은행도 이제 우리 기관이 원하는 인재는 KDB 웨이라고 답을 해주셨네요. 네. 우선 이제 옆에서 답변해 주신 거 듣다 보니까 네. 저런 지원자분들은 저희 기관에도 굉장히 적합한 지원자다. 네. 저런 답변을 할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또 들지만 저희는 이제 흔히들 조금 진부한 답변일 수 있는데요. 이제 기관들마다 기업들마다 이제 인재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재상이라고 명시된 것보다는 KDB 웨이라고 해가지고 2020년에 새로 이제 만든 것인데요. 이게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저희 임직원들이 조금 따라가야 할 어떤 뭐 지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10가지의 KDB 웨이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항상 조금 고객 지향적으로 움직이고 어떤 계획된 뭐 생각을 하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셔가지고 KDB 웨이 한번 봐주시고요. 지원서 쓰실 때 이런 것들을 조금 잘 녹여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녹여낸다는 말이 정말 확 와닿는데요. 아무래도 한 번에 붙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2, 3년 동안 한 기관을 지원을 하다 보면은 예전에 기업 정보를 했었던 걸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아서 뭐 비전이나 여러 가지 키워드가 바뀐 것들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우리 인사 담당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새로 바뀐 그쵸 이런 부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잘 탐색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두 분께서 지금 두 가지의 스포를 좀 해주셨고요. 또 하나입니다. 자, 우리 기관의 합격 가산점 리스트를 공개해 주세요. 합격 가산점 리스트. 자, 두 분께서 적어주고 계신데요. 보시는 분들에게 정말 이 채용 박람회를 통해서 정말 알짜고 정말 도움되는 정보들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제가 더 긴장이 되네요. 질문을 제가 하고 네, 너무 긴장이 되는데요. 지금 한참 유튜브에도 글을 올려주셨던 분들이 굉장히 집중하신 것 같아요. 글이 조금 멈춰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우리 기관의 합격 가산점 리스트 먼저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전문 자격증, 사회 형평 인재, 채용 목표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와, 너무 꿀 정보 같은데요. 어떤 것들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사실
공고에 다 명시되어 있긴 사항이긴 합니다. 일단은 네, 뭐 가산점을 얻을 수 있는 저희 뭐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같은 전문 자격증에 대해서는 가산점이 일단 주어지고요. 그다음에 뭐 장애인분들이나 아니면은 저희 뭐 보험 보상 대상자 분들과 같이 사회형평 인재 분들에 대해서는 가산점이 주어지고, 그다음에 채용 목표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시태그가 아니라 그냥 당구장 표시라고 하죠. 참고로만 네. 적어드렸는데, 이건 이제 명시되는 가점을 바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이전 지역 인재나 비수도권 지역 인재 분들은 저희 공사 전체 채용 인원 중에서 일부 퍼센트까지는 이제 하한점을 두고 거기 위에만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 합격을 드릴 수 있게 채용 목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시되는 뭐 5점, 10점 이런 식으로 가점은 아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인원 안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좀 간접적으로 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가지 해시태그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많은 분들이 아마 캡처나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키워드를 좀 소개해드렸고요. 자, 이번입니다. 또 우리 기관의 합격 가산점 리스트를 공개해 주실 텐데요. 한국산업은행의 합격 가산점 리스트 보여주세요. 와, 5가지나 지금 적어주셨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턴, 한국사, 사회형평 적용, 또 지방 이전 맞나요? 네, 지방 인재 자격증. 저희 사실 매번 채용할 때마다 크게 달라지는 사항은 아닌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저희 산업은행에서 인턴을 하셨던 분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국사 자격증 2급 이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캠코와 마찬가지로 사회형평 채용이라고 해서 보훈이나 장애인 분들 우대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방 인재분들 우대해드리고 있고, 전문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번 채용 공고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명시를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 회계사, 뭐 연금 계리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사실은 매번 채용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 추가로 채용 공고가 나온다면 꼭 반드시 뭐가 달라졌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두 분 보여주세요. 가산점, 네, 키워드. 제가 한 가지 추가드린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네, 네, 감사합니다. 우수 인턴이라고 우수 인턴 있는데 하나 더 네. 넣으셨네요. 네, 저희가 작년에 네. 새로 추가를 했다 보니까 제가 기억을 아, 못했네요. 저희가 작년에 최허명 인턴, 저희 공사에서 최허명 인턴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일부 인원분들께는 수료증을 하면서 이제 우수 인턴 제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 채용형, 그러니까 뭐 공채를 진행을 할 때 필기 전형에 있어서 일부 가점을 드리거든요. 네, 이 부분은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려고 너무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두 분 마지막입니다. 지금 채용 계획이 있는 기관만 먼저 답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미리 발표하는 채용 계획이 있다면 혹시 이 자리에서 공개 가능한 부분만 좀 전달 좀 주실까요? 어떤 정보도 괜찮습니다. 뭐 구체적인 일정이나 날짜나 뭐 이런 질문 많으시고요. 뭐 직군별로 물어보시는 분도 많고, 뭐 고졸 채용에서 가산점 주는 자격증은 뭐가 있나요 등등등 많으신데요. 지금 질문들이 굉장히 많지만 저희가 모든 답변을 드릴 수 없어서 양해 말씀드리겠고요.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채용 계획이라든지 또 채용 정보들은 여러분들 충분히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두 분께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미리 발표하는 채용 계획 꿀팁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저희 공사는 연간 채용 계획은 일단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해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채용 규모,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으실 일반 관리직 네. 같은 경우에는 5급 직원, 6급 직원 합쳐서 77명 내외로 일단 진행을 예정을 하고 있고, 채용 공고는 이제 5월을 일단 목표로 하고 있고요. 5월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필기 전형은 뭐 6월에서 7월, 뭐 빠르면 5월 말 정도까지 보고 있고, 최종 임용, 이제 뭐 최종 합격은 네. 한 9월에서 10월 정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5월 봄에 이제 시작이 되네요. 그럼. 네, 많은 분에서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는 아직 채용 계획이 지금 발표가 되진 않으셨죠? 맞습니다. 저희 아까 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채용 계획이 확립이 안 됐다 보니까 지금 조금 저희도 좀 죄송하지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어서 조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네, 그 마음을 충분히 다 알아주실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지금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 인사 담당자들과 함께하는 토크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기관의 채용 진실을 전달해 주시는 팩트타임과 또 그리고 아까 너무나도 긴장된 모습들에 많은 또 분들께서 지금 응원을 많이 또 해주셨는데요. 리버스 인터뷰를 통해서 실제로 이것이 꿀팁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합격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 꿀팁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미리 알아보는 스포타임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셔서요. 한두 가지만 더 질문을 좀 드리면 어떨까요? 괜찮으세요? 시간은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우리 고등학생들 좀 많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 이후 취업 관련 공부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취업 준비가 길어질수록 공백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요. 면접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지 그 공백 기간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만약에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백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예, 저도 뭐 취업 준비생 당시에 그 부분을 최대한 메꾸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네. 사실 저희 공공기관 뭐 저희 자산관리공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만약에 뭐 경력사항이나 별도로 기입하는 게 없으면은 사실 공백 기간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력 기간을 안 적고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졸업 연도를 적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블라인드 위배가 되다 보니까 졸업 연도를 적지 않고 경력 기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적질 않으면, 그러니까 적혀 있지가 않으면은 이렇게 유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력이 적혀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공백 기간 같은 것을 이렇게 많이 물어보진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저는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충분한 답이 되셨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분의 인사 담당자들께서 마지막으로 정말 오늘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시간이 어느덧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마 몇 년 전에 같은 마음이 느끼셨을 거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자, 우리 기관에 입사를 희망하는 분들에게 희망 메시지 전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이 정말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고 정말 조금 더 간절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은 본인이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다거나 너무 부족해서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너무 주변이나 아니면은 뭐 지금 앞서가는 친구들이랑 좀 비교하지 마시고 본인의 어떤 루틴을 지켜서 조금 꾸준히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희 아무래도 그 금융공기업 다 비슷하겠지만 필기 시험이 가장 중요하고 필기 시험에서 가장 많은 배수가 차감이 되기 때문에 필기 시험 조금 열심히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요즘에 뭐 민원을 받거나 뭐 야근이 많아지고 좀 심신이 지칠 때에도 사실 저는 뭐 취준생 당시에는 막 힘들면 들었던 노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은 되게 공감도 많이 되고 좀 눈물도 나고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노래를 들어도 그 정도로는 안 힘들다라고 스스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가 취준생 때 정말 힘들었구나라고 이제 와서 다시 한번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히 지금 코로나나 더 힘든 상황에서 지금 준비를 다들 하고 계실 텐데 조금은 불안하시더라도 조금 더 힘내서 많이 힘내서 같이 얼굴 보고 같이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노래 들으셨어요? 왠지 그 노래 네. 들으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 저희 뭐 사실 많이 네. 유명한 노래들 있잖아요. 근데 네. 저는 그런 건 안 들었고 막 혼자가 아니나 이런 건 안 들었고 네. 저는 싸이의 기댈 곳이라고 있어요. 어, 그래서 네. 신나는 노래는 아니고 좀 감성적인 노래인데 그 노래를 되게 많이 들었었습니다. 많은 분들 들으시면서 좀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싸이의 기댈 곡. 네. 네, 저희 클로징 음악으로 틀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좋습니다. 두 분께서 정말 취준생들의 마음을 그대로 공감을 하시면서 정말 너무나도 진심을 담아서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많은 또 질문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는 이렇게 여러분 가까이에서 여러분들께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또 함께하고 싶은 기관들의 인사 담당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토크쇼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도전에 성공하는 비결은 단 하나라고 합니다. 바로 포기하지 않는 것. 네,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은요, 더 이렇게 또 좋은 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또 귀담아 들으시면서 더 노력하시고 또 원하는 기관에 입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여러분의 열정과 도전으로 대한민국의 선도형 경제를 이끌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인사 담당자 라이브 토크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